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빅원입니다. 오늘은 이 베스 낚시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수심을 체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물속의 어떤 지형, 이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바닥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은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그 수심을 체크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그 수심을 체크를 하시려면 그 기준이 되는 루어가 있어야 착수가 되고 나서 이제 폴링을 하는 요 시간을 내가 이제 카운팅을 하는 거잖아요. 캐스팅을 할 때마다 각각 다른 루어들을 이제 사용을 하시지 마시고 어떤 내가 이제 기준이 되는 그런 루어를 이제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뭐 프리리그 굉장히 뭐 수심 체크 하실 때 추천을 드릴 만한 그런 채비인데, 우선은 이제 이 싱커의 무게, 얘가 물론 이제 너무 무거운 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폴링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 뭐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게는 한 뭐 4분의 1온스 정도, 7g이나 또 8분의 3온스, 한 10g 정도 해서 그 정도 무게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일단은 폴링 속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너무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무게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뭐 이렇게 몇 가지 뭐 다양하게 사용을 하시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건데 뭐 스트레이트 형태나 이제 아니면 이 더블링거나 또 이런 그 스피드 크로우 호구 형태, 이렇게 이제 뭐 이 외에도 뭐 많죠. 예, 근데 이제 이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게 대표적인 이런 형태예요. 근데 이제 웬만하면 이 스트레이트 형태는 조금 이제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 물의 저항감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폴링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 그래서 그 카운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불리한 점은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더블링거나 이 더블링거 같은 경우에도 뭐 스트레이트 웜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주름이나 그다음에 어떤 몸체가 좀 더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이 스트레이트 형태의 웜보다는 상대적으로 폴링이 더 늦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더블링거도 좀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주로 이 스피드 크로우 요거를 좀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이 직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몸체의 어떤 형태로 인해서 폴링의 속도가 좀 이런 이제 형태보다도 더 폴링 속도가 더 늦어요. 그래서 이제 카운팅이나 뭐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이 수월한 좀 부분이 있어요. 어쨌거나 그 본인이 사용하시는 채비 중에서 너무 폴링 속도가 빠르지 않은 그런 싱커와 그런 웜에 대한 어떤 이 기준을 가지고서 이 폴링 속도, 이 카운팅을 하시는 그런 걸 좀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캐스팅을 하시고 이제 수심 체크를 하실 때 팁을 말씀을 드릴게요. 역시나 그 중요한 거는 슬랙 라인이거든요. 예. 지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물이에요. 예. 물이 있고 이제 내가 여기 서서 이제 캐스팅을 할 때 이 슬랙 라인, 이게 착수가 되겠죠? 요 길이만큼 요 슬랙 라인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착수가 되고 나서 이 슬랙 라인이 그대로 물 위에 역시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착수를 하겠죠. 그런데 이 물 위에 이 슬랙 라인이 너무 많이 이렇게 생겨버리면 얘가 착수를 할 때 거의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착수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싱커가 바닥에 딱 닿았을 때 어떤 느낌을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이 라인이 예를 들면 이렇게 좀 팽팽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싱커가 딱 닿았을 때 라인이 팽팽하면 어느 정도, 그죠? 팽팽하게 되면 이 싱커가 여기 바닥에 탁 닿았을 때 이 로드 끝에 정말 탁 하고 닿는 그 느낌이 정말 딱 나요.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물 위에 슬랙 라인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 싱커가 바닥에 딱 닿았을 때 이
들어간 수심만큼, 예, 이 들어간 수심만큼 슬랙라인만 그냥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싱커가 딱 바닥에 닿아도 실질적으로 이 로드 끝에서 내가 이 싱커가 정말 바닥에 딱 닿았는지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슬랙라인이 또 너무 이게 긴 거는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스팅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슬랙라인을 약간은 조금은 정리해 주시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이 그 싱커가 바닥에 딱 닿는 그런 느낌을 좀 캐치하기가 좀 편한,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수심을 체크를 하실 때 어떤 이런 캐스팅 하는 방법,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제 앞부분 여기 있고 요게 이제 내가 서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여기가 물이에요. 예, 물이면 보통 이제 캐스팅을 하실 때 와이파이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한 5번 정도 이제 캐스팅을 하시면 좋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맨 처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를 내가 예를 들어서 최대한 낼 수 있는 비거리를 40m라고, 예, 40m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선 이 최대 비거리를 한 2번 정도 이렇게 끊어서 비거리를 나눠서 이제 던지시는 거를 이제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를 이제 처음 던지실 때 여기를 한 20m 정도를 먼저 뭐 예를 들어 던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더 뒤쪽 뭐 30m나 뭐 요 정도 한 40m 정도로 이제 던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한번, 이제 여기 한번 이렇게 던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폴링되는 속도를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쪽 방향으로 한 번 더 던지는 거죠. 이쪽도 뭐 한 20m,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그 뒤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 던지시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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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요. 그래서 요 앞쪽에는 이제 근거리가 되는 거죠. 한 20m 내외로 한 번씩 던지시고, 이 뒤쪽에는 한 3, 40m 정도로 해서 뒤쪽으로 던지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방향이 한 5방향이고 각각 2번 정도씩 캐스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 총 10번 정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이제 요렇게 캐스팅을 하고 각각의 내가 캐스팅을 한 자리가 뭐 어느 정도의 이 카운팅을 통해서 이 착수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어떤 간계라든지 뭐 수로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수심이 많이 이렇게 들락날락하거나 내지는 수심이 그렇게 많이 깊지가 않아요. 근데 특히 이 저수지에서 만약에 낚시를 많이 하신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와이파이 형태로 특히 이제 오픈워터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이 저수지에서는 채널 뭐 이런 부분들을 사실 내가 찾아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이런 습관들을 내가 들이시는 게 저수지 낚시에서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수심을 각각 체크를 하시는 거를 굉장히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저수지권.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캐스팅을 하시고 나면 이제 수심이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게 좀 대충 이제 파악이 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프리리그를 그냥 계속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웜을 채비를 바꿔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드베이트 쪽을 쓰실 수도 있고, 뭐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이제 내가 채비들을 또 이 루어들을 다양하게 해서 이제 쓰시면 돼요. 예. 베스를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팁이나 힌트를 좀 얻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은 수심을 체크하는, 예,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바닥 지형, 예, 바닥 지형을 확인하는, 예,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빅원이었습니다.